네, 안녕하세요. 원원입니다. 올해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. 오늘은 연금 계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점을 좀 바로잡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우선 저는 올해 연금을 풀로 다 채웠습니다. 연금저축 1,500만원, 개인형 IRP 300만원 해서 총 1,800만원을 다 채웠습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으면 55세까지 돈이 묶여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. 그래서 세액공제 받을 한도인 900만 원까지만 좀 납입을 해서 900만 원에 대한 세제 혜택 정도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건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. 무슨 이야기냐면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습니다. 물론 일부에 대해서인데요.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1,800만 원이잖아요. 이 중에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돈이 나뉩니다.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이 통털어서 이 55세에 이게 묶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여기서 묶이는 돈은 여기 세액공제 받은 돈만 묶여요. 55세 연금 수령 시에만 이 저율 과세로 뽑을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. 그래서 나머지 900만 원, 세액공제 안 받은 900만 원은 언제든지 뽑았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마음대로 못 뽑는 돈이 하나 더 있거든요. 돈 종류가 이 둘 사이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55세에 연금 개시에 수령을 해야 연금소득세 저율과세로 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크게 다시 보면 900만원 세액공제 받은 돈, 900만원 세액공제 안 받은 돈, 수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1, 2, 3번 중에 세액공제 받은 돈과 이 수익에 대해서만 55세로 묶이고 나머지 900만 원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. 이 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. 다른 여러 표도 있는데 이게 제일 깔끔한 표로 정리되어 있어서 이걸 갖고 와봤습니다. 금융감독원 자료죠.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. 여기서 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은 돈 그리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. 과세 대상이 되고 이 과세 수령 시점이나 사유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매겨집니다. 연금 수령했을 때는 연금 소득세로 3.3에서 5.5%. 네, 그리고 연금 외로 수령을 하는데 연금 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뽑았을 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뽑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뽑았을 때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뽑았을 때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뽑았으니까 이 연금소득세율이랑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해서 3.3에서 5.5%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. 근데 어쩔 수 없이 뽑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뽑았었다 라고 하면 기타소득세로 16.5% 분리과세를 합니다. 그래서 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고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내가 그냥 초과로 납입한 금액이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합니다. 근데 이 부분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. 근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 같은데 이 부분만 바로잡아도 많은 부분이 좀 클리어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방금 연금저축만 얘기를 드렸는데 연금저축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나 근로자 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과세 제외, 근로자 추가 납입액 세액공제 안 받은 거 과세 제외.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혜택을 받지 않은 돈은 언제든지 뽑았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. 연금은 인출될 때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. 1순위는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고 2순위는 퇴직금이고 3순위는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나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제 혜택을 받은 게 가장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꾸준히 돈을 넣었어요. 근데 900만 원을 계속 세금 혜택을 10년 동안 받았다. 그럼 9천만 원이 쌓이겠죠? 근데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하나도 안 받았다? 그럼 또 9천만 원이 쌓일 겁니다. 그리고 이 9천만 원 사이에서 수익이 또 발생할 건데 수익이 대충 한 1억이라고 해볼게요. 1억이라고 하면 돈 인출 순서는 이 세액공제 안 받은 게 제일 먼저 튀어나옵니다. 그리고 2순위로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, 마지막으로 이 수익에 대해서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900만 원 이상 넣으면 내가 그 돈이 묶여서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보통 주식계좌는 투자를 하면 내가 수익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1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150만 원이 되었어. 그러면 이때 한 70만 원만 뽑았어도 세금이 붙잖아요. 세금이. 근데 연금계좌로 투자를
하면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. 근데 이게 150만 원을 되었어. 근데 이게 세금 혜택 안 받은 게 한 반 정도 되니까 50을 뽑았었다 라고 하면 세금이 안 붙습니다.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해주고 그 부분이 가장 늦게 나오니까 과세 이연 효과가 있거든요. 세금을 가장 마지막에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가 그렇게 강력하고 많은 직투하시는 분들도 연금계좌로 다 되돌아오시는 이유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일하다가 ISA랑 IRP랑 연금저축을 좀 다시 정리를 해봤거든요.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상호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거를 한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처럼 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조금씩 연금이나 이 절세계좌에 대한 영상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 너무 많이 한 번에 전달을 해드리면 한 번에 또 받아들이는데 좀 부담도 되실 것 같아서 시간 있을 때마다 연금이랑 ISA 뭐 이런 절세계좌에 대한 내용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뭐 대부분 23시까지는 입금이 되는 것 같아요. 추가 납입이. 추가 납입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과세이연 효과가 되는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으시니까 그 부분도 한번 투자할 때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.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